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새롭게 뵙는 분들도 있고 얼굴이 혹시 그 앞에서 제 문학반 수업을 뭐 인강으로라도 듣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신지요? 맞아요? 네, 간단하게 문학 문풀반 OT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조언과 국교론반하고 똑같이 조언하고 그 다음 수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하게 어제는 좀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제도 설명했던 것처럼 7, 8월 뉴스타트를 위한 점검 및 조정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문학은 작품 자체죠. 그래서 작품에 대한 분석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보기를 읽어갈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특히나 국교론보다는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더 중요한데 이제 그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 작년도 김유정의 본보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김유정의 본보험은 다 우리나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작년도에 모두 다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문제는 좀 쉬워 보여서 답안을 다 작성을 했는데 좀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올해는 또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 다들. 근데 나만 이렇게 그 답안을 다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또 그런 또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점한 이후에 이제 발표 자기 점수를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김유정이 이제 본보험의 예를 들어 드리는 이유는 이게 문학으로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하는 경우는 그동안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이때 그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2009학년도부터 그러니까 8학년도부터 9학년도에 확 바뀐 것은 경향이나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었어요. 2008학년도까지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서술형 문항이요. 33문항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2009학년도 이후부터는 1차 40문항 객관식, 2차 논술형. 근데 요 2009학년도 이후부터의 그 문학 경향은 경향만 아니 문학이란다. 임용 경향은 경향만 바뀐 게 아니라 출제자들까지도 이제 점차 바뀌었어요. 출제진들. 출제진의 성격이 그동안에는 교과서 위주로 하다가 2009학년도 이후부터서는 거의 개론서 여기저기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중심이어서 9학년도 이후부터서는 9학년도 이전에는 그냥 중학교 교과서만 봤는데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그것만 봐도 임용이 이렇게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는데 그래서 9학년 이후부터서는 한국문학 통사 읽어대고 소위 말해서 한국 현대문학사 아니면 이제 소설 원론이라고 있어요. 방통대출 출판부 그런 개론서류들을 읽어가면서 임용에 이제 대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변별이 있었던 영역이 문법이었어요. 문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는 우문이라고 하죠. 우리말 문법론 필수 짓고 지금은 우문보다는 뭐라고 하더라? 2권짜리 한문총? 예, 한문총 2권.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집필진이 출제진들이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변별 있는 영역이 문법이었거든요. 근데 재작년하고 그러니까 2014학년도 이제 서답형 체제로 바뀌었을 때는 문학에서는 낯선 작품이 해년마다 나왔었어요. 낯선 작품이. 김기택의 유리에게.
2014학년도 이후에 보면, 또는 뭐 봄바다에서 박제삼의 그런 낯선 작품들이 나와서 낯선 작품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문제, 특히 이제 서술형 4점짜리라서 낯익은 작품들은 그나마 낯익어서 대처가 가능했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유중의 본범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답안을 써내기가 굉장히 애매모. 왜냐면 이제 내가 썼는데 이게 정답일까? 그것들이 김유중의 본범에서 뭐 이중적인 태도가, 장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난 구절을 찾아 쓰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답일 것 같다.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이 모든 논란의 정집을 찍었죠. 교사형 지도서에 나온다. 그거 한마디로 이제 정리된 거예요. 뭐 어디 교사형 지도서에 나오는지 내가 찾아봤어요. 진짜 나왔더라고요. 네,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뀐, 또 제가 3월달 들어서 이제 새로 바뀐 개정 교과서에 고등학교 1학년은 낯익은 작품이 많이 나와요. 고1 교과서는. 김유정의 본범에 장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부분을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근데 그게 다들 답이 달라서 결국 이제 서술형 4점짜리에서 2점짜리였거든요. 작성 방법 2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이 작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아. 문학 파트 부분에서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내가 썼느냐, 그리고 그러한 출제자가 의도한 바대로 내가 공부를 했느냐, 그것이 아마도 이제 문학에서는 제일 관건이고, 또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번 문제부터가 보통 화법, B형, 이제 A형에서든 B형에서든 1번 문제부터서는 보통 국어경론이거든요. 화법 독서 장문. 근데 작년에 B형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부터 이렇게 화법이 아니라 문학,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학 해가지고 B형 6번에 가서야 장문이 나오고 8번에 가서야 독서와 이제 화법이 나와요. B형에서. 그래가지고 B형은 온통 다 문학이야. 느낌이. 문법도 들어가 있지만. B형은 문학을 쓰는 날하고 바쁘고. 그래서 문학이 작년에는 정말 변별력이 컸구나. 아마도 이제 그래서 작년에 시험 치르고 나서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느냐. 2014학년도 이후에 문학 공부는 14학년도 이후에요.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는 개론서를 봤는데 14학년도에 딱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이 개론서 안 봐도 돼. 일단은 왜냐하면 낯선 작품이 한 작품이 나와도 그게 그렇게 충분하게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시간이 좀 더 들으면 충분하게 분석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번에 14학년도 이후부터 문학은 개론서의 잡지식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14학년도 이후부터 봤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수능 자습서 라고 하는 천재 14종, 뭐 21종, 뭐 11종 이런. 왜냐하면 작품의 분석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뭐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했기보다는 작품에 대한 분석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 많이 봤었어요. 근데 작년도에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수능 자습서 봐서 작년도 충분하게 문학에 대응 가능했느냐?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느냐? 낯익은 작품이 나왔는데 대응이 불가능했다. 아는데. 내가 김유정의 본범을 공부할 때 말하자면 장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아주 조그만 부분이어서 그냥 넘어갔지. 그냥 김유정의 본범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점순이의 뭐죠? 나의 점순이에 대한 태도라든가 점순이와 나와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과서 교사형지도서 봐야 되나. 근데 저희 반에서 교과서 교사형지도서를 안 본 건 아니에요. 봤는데 그렇게 조그만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문학을 공부할까? 또 대응이 가능할까? 그건 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도 모른 채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고. 문학 개론서 보시는 분들 있어요? 개론서? 두 번째. 안 봐요? 개론서 보시나요? 봐. 근데 작년에, 이건 운이지. 운인데, 제가 마지막 모고의 종강 할 때쯤, 모고, 학생들에게 이번에 현대시는 이거 보아야 합니다 하고 목록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구두로. 그 중에 하나 걸린 게 김명수의 하급방 교과서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왜 그랬느냐? 작년도에,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출제자가 파악이 된 것은 주로 이제 국어교육론 쪽을 먼저 파악이 돼요. 문학은 워낙 국어교육론 분야는 전공자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5명, 각 영역별로 5명 안에 들어가서 저희 직원 급파하면 돼. 그 5개 대학에. 뭐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 뭐 임칠성 교수님은 화법에 이제 지금은 아마 정년퇴임 하셨나? 뭐 그러면 그분이 지금 뭐 한다 하면 그냥 급파하면 돼요. 뭐 장기 휴강이다. 조선대학교의 뭐 이재 교수님, 뭐 부산대학교의 뭐 전은주 교수님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5손가락 안에 꼽혀요. 근데 문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작년에 문학이 뭐 교수님이 장기 휴강 중이라고 공지 떴어요. 그래서 얼른 급파를 했어요. 다행히 서울 지역이었고 직원 보냈죠. 정말로 지도세도 모르게 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공지가 대학원생들 수업인데 휴강이었대. 그렇게 해서 학부생한테 전달되고 학부생이 다행히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현대시 교육론에라고 하는 도서출판 영락에서 나온 개론서의 집필진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인가? 저였죠? 일단 개론서를 그거 샀어요, 제가. 안 보았는데 빨리 뒤져봤어요. 전체적으로 쭉 훑었는데 거기서 나올 만한 주로 이제 현대시 교육론은 화자, 비유상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챕터별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친절하게도 그 각 장의 집필 부분을 또 밝혀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필진, 출제진 들어가는 이 집필진이 집필한 대목이 챕터 3하고 6 해가지고 3 부분의 화자 부분에서 막 거론된 시들을 목록을 뽑았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주고 이건 좀 보고 들어가자. 일주일 전에. 근데 이제 김명수 학업분 교과서 나왔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개론서를 이제 시험 치르고 나서 찾았죠. 근데 학업반 교과서가 이따만큼 인용이 된 거예요. 자세하게 저는 안 봤죠, 그 당시에. 그래서 반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반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뭐 반어적인 표현법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작가가 반어적인 표현법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의 형성 원리와 그 의도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김명수 학업반 교과서를 보면 뭐 보통 이렇게 이제 뭐 밑줄 그은 부분에서 나타난 뭐 작가의 의도 보면 당대의 뭐 획일화된 세태에 대한 비판과 반성,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를 밑줄 긋고 적으라고 했는데 그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것만 내가 강의를 했어도 다들 김명수의 학업반 교과서를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제 시험이 끝난 이후에 알려졌어요, 이제. 그분이 집필한 현대시 교육론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봐야 한다. 근데 난 또 그 이제 책을 저는 어차피 임용 강사니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사지만 그분이 오래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그분이 오래 들어간다면야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출제진을 파악해가서 저 출제자가 집필했던 개론서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보자니 이렇게 좁은 부분에서 김유정의 본범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또 작년도에 또 논란이 있었던 게 이총준의 자서전들 씁시다 해서 해당되는 대목을 또 찾아 쓰는 건데 그것도 논란이 많고. 근데 그게 작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문학이 좀 변별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쉬운데, 왜냐하면 뭐 찾았어라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찾았으면 정답이 있는 거잖아. 찾았으면 정답이 있는 건데 너무 정답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대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7, 8월 문풀반에 이제 교재가 이제 뭐 월요일 날 입고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교재의 앞부분에 있는 걸 프린트하지만 그 교과서에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교과서에 작품들의 학습 활동을 변형한 문제, 그 변형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다 만들어서 실어놓은 문제예요. 한 4, 50문제 정도 되는데, 이걸 푼다고 해서 금년에 임용 문학을 대처 가능한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문학은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래서 최후에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왕도는 없는데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 최근에 뭐 출제된 스타일이나 유형으로 보자면 일단은 뭐 낯선 작품인 뭐 작년에 이청주의 자서전들 씁시다가 나왔더라도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또 작년에 고전문학의 최충전이 나오더라도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있어서 보기를 읽고 지문에서 찾았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아는 작품을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 아는 작품이 나와도 못 쓰니까. 많이 알더라도 오히려 그쪽의 논점으로 나오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 하게 되면 반어인데 반어를 알더라도 작년에 그 현대시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었었어요. 알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문학에서는 왕도는 없지만 최근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보자면, 문학은 낯익은 작품이든 낯선 작품이든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주어진 조건대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어진 조건대로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수능 문제를 푸는 것이 최고 좋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수능 문제는 객관식 문제이긴 하고 선택지에서 우리가 골라내는 거지만, 낯선 작품이건 낯익은 작품이건 내가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선택지를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거기서 문항이죠. 발문을 어떤 의도로 문제를 좀 출제한 것인가, 선택지가 구성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분석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수능 문제가 가장 이와 같은 스타일의 최근 임고의 경향에 말하자면 그 적용하거나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런 수능 문제는 또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왜냐하면 수능이 뭐 EBS에서 뭐 70% 이상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수능은 내신을 기반으로 한 수능으로 14학년도 이후에 바뀌었어요. 내신을 기반으로 한 수능.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과서에서 배웠던 범위 내에서 나온다. 다만 이제 EBS처럼 지문이든 작품이든 이것이 이제 교과서의 폭을 넘어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스타일이나 유형은 교과서의 내신, 따라서 이제 문학 교과서죠. 일종의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적어도 이제 변형시키는 것이 수능에 굉장히 가깝고, 또 수능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해년마다 있긴 하지만 그 해년마다 있는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풀면 좀 더 할 게 없느냐라고 하면 교과서 학습 활동이 이제 할 게
남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학습활동을 변형한 제 문제풀이에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제에 대한 적응력? 이것을 기르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서 이 작품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걸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어진 조건대로,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그런 거예요.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란이 피기까지,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 아니잖아. 근데 이 모란이 피기까지가 한국문학의 전개와 역사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나오면 모란이 피기까지의 김영랑의 시문학파적인 성격을 물어봐요. 학습활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박용초를 중심으로 한 1930년대의 시문학파는 하면서 뭐 이데올로기의 이념을 벗어나서 개인의 순수소정을 노래했고, 이런 게 보기로 나와, 학습활동에. 그럼 그 순수소정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가를 학습활동에서 찾게 돼 있어. 반면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연관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거기로 나오면 모란이 피기까지에서의 작가, 그러니까 화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람과 소망. 그다음 이와 같은 보람과 소망을,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 방법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활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죠? 찬란한 슬픔의 봄과 같은 역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운율이라든가, 이런 걸 찾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에 조건들이 있고, 그 학습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들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한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이미 주어진 조건이 있고, 그 주어진 조건대로 출제자가 학습 활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작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취 기준의 학습 목표에 의해서 발문이 이렇게 구성됐지? 그리고 이렇게 발문이 구성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답안을 써내가지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문학은 작품 보기 자료에 대한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할 수 있는가? 주어진 조건대로. 그 다음에 보기가 나오면 그 보기를 적용할 수 있는가? 작년에 최충전에 대한 설명에서 뭐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이런 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인데 설화를 반영했다. 그래서 설화, 두 개의 설화의 내용들을 어떻게 내용에서 반영하고 있는지를 작품에서 근거를 들었어요. 소설하는 부분, 작년도 문제였는데, 거기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저한테 뭐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는 그 EBS 수능 교재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 뭐 이 보기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몰라도, 지하국 대적 퇴치설을 자체의 배경지식을 몰라도 보기 읽고 그대로 그냥 찾아주면 되거든요. 작년에 최충전 같은 고전소설은. 그런 의미에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보기를 적용하는 거, 계속 이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 보기 자체도 사실 모르는 보기가 많아요. 작년에 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시조 문제에서 사설시조의 중장 부분의 특징, 이건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시조가 나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전 시간은 갈래 특성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향가의 갈래 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요의 갈래 특성까지, 갈래 특성들이 어떤 작품이 나와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가하게 되면 뭐 3단 구성의 마지막 낙구 부분이죠. 그래서 감탄적 어사를 활용한 종결어미, 종결형 특징, 그리고 이것의 전통, 그다음에 3단 구성의 뭐 특징, 뭐 이런 것들인데, 시조가 만약 나오게 되면 시조는 평시조하고 사설시조의 비교? 그 정도. 그러면 어떻게 변천되느냐? 사설시조의 중장부분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면은 이것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뭐 상황의 과장, 감정의 확장,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답안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논점으로 나왔긴 했는데 전혀 달라, 보기에서. 중장 부분에 늘어나는, 평시조와 다르게 사설시조가 중장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런 중장 부분이 늘어나는 유형을 두 가지로, 하나는 계열적 병렬, 하나는 통합적 병렬로 구분할 수 있다. 계열적 병렬이랑 통합적 병렬을 하고 보기가 설명되어 있고, 이것 가지고서 이제 중장 부분에서 여기 이 시조의 중장 부분에 나타난 어이 모두 돈다는 또 교과서 작품이고 또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 어이 모두 돈다는 특징이 뭐냐면 연쇄법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님이 못 오는 이유, 님이 못 오는 장애물을 큰 성부터 시작해서 담벼락, 그 다음 집,
자물쇠 이런 식으로 사물들을 계속 연쇄적 나열을 통한 상황의 과장, 그걸 통한 감정의 확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연쇄적 나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해당되지? 계열적 병렬이야, 통합적 병렬이야. 이거 찾아야 돼.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새로운 느낌으로 보기를 읽고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아예 모르신 분도 사선시조의 어이 모두 논다의 중장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도 보기만 읽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기를 읽고 적용하는 문제. 근데 이 보기가 나오고 적용하는 문제는 또 수능형이에요. 수능에서, 문학 문제에서 적어도 2문제 이상 정도는 항상 보기가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보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담고 있어요. 의도를 담고 있어서 그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지 않으면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해야겠구나, 수능. 수능을 좀 공부를 하셔야만 이와 같은 문제에 적응을 할 수 있겠구나, 적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수능을 풀고 계시지만 충분하게 풀면서 적응을 좀 하셔야 되고 또 교과서의 학습 활동도 풀면서 이런 문항 스타일이나 유형에 익숙해 주셔야 되고 또 작년에 또 뚜껑 열어놓고 보니 이제 그건 이제 최종 합격하신 분. 기간제 교사 5년차. 기간제 교사 5년차. 제가 물어봤어요. 통화를 했어요. 문자 고맙습니다 하고. 근데 그 기간제 교사의 5년차에게 얼마나 문학 공부 하셨나요? 저 7, 8월부터 5개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전에도 임용 공부하느라고 제 인강 수업을 한 3, 4년 전에 초수 때, 재수 때는 했었고 3수 이후부터 뭐 기간제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겨우 시험만 보는. 근데 작년에는 문풀 과정에서 이제 모고까지 쭉 따라왔는데 얼마나 문학 공부하셨어요? 저 볼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문풀하고요. 모고만 했어요. 따로 하실 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요, 교과서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게 도움돼요? 예.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됐더라. 확신을 하더라, 확신. 내가 교사다라고 생각하고 학습 목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발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발문에서 요구하는 답안은 이거 쓰면은 틀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간제 교사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소설형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소설형 문제를 내면 소설형은 답안이 확정적으로 있어야만 채점이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적어도 정답이라도 있어야 되더라. 근데 이거 안 쓰면 안 돼요라고 하면 써야 돼. 이유는 하면서 충분하게 발문에서 보기에서 자료에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기고서 그 조건을 벗어나서 답안을 작성하면 다 틀린 식으로 채점하거나 문제를 내야 돼. 소설형 문제를 낼 때. 그래서 자기가 이 임용 문제를 봤을 때 너무 중고등학교에서 소설형 문항을 냈던 것을 어느 정도 도움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형 문항에서 답안 작성하고 채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반드시 반영하지 못하면 틀린 거, 이 조건을 반영해서 써야만 되는 거, 이 조건을 반영하면 용어는 이거 써야 되는데 없으면 틀리는 거, 허용되는 건 이걸 명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소설형 문항을 내는 것이 정말 도움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설형 문항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많이 요구되는구나. 근데 국어교육론은 소설형 문항에 대한 대응이 불필요해요. 왜냐? 문법도 그렇고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문학은 그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이렇게 조건을 주어졌으면 그 조건대로만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런 연습이 자신이 스스로 소설형 문항을 내고 채점한 그 경험, 그 다음에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사실 소설형 문항이에요. 학습활동 자체가 소설형 문항이잖아요. 답도 그렇고. 이 소설형 문항, 그 다음에 조건이 학습 목표에 의하면. 그런 측면에서 제 수업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뤄진 작품들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저도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임용 수준으로 높여서 약간 변형시켜서 연습한다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 조건을 파악한 분석과 적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소설형 문제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다음 어제 이제 구고경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미리 나가니까 예습을 하되 국교로는 영역별로 20문항 수준인데 이 문학은 35문항 정도 한 주차마다 35문항 정도가 나갈 거예요. 35문항 정도를 미리 이제 예습해 오시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화풍모고 문학반에서도 똑같습니다. 9시에 시작해서 50분. 그다음에 해설 강의 1시간 하고 그다음 이제 문학도 뭐 제 기출 교재 가지고 오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 교재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이 문제는 이 기출 문제를 변환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임용 그 기출 문제 집을 또 교재로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다음 문학반도 마찬가지로 개념어 특강이 제공돼요. 그래서 이제 문학반은 기본적으로 개념어 특강을 듣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개념어 특강이 일종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설명한 것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는 뭐 예를 들자면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이게 이제 성취 기준으로 나오는 지도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및 지도 내용을 국어경론식으로 교수학습 하는 것을 개념어 특강으로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듣고 오시고 또 개념어 특강에서는 문학에서는 그 각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문학사 파트 부분은 양식적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미리 한번 듣고 오시고요. 그 다음 진도는 35문항 정도씩 해가지고 사적 부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주차 마찬가지로 8월 3일날, 2일하고 3일날 바로 첫 주차는 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강하기 전까지 이제 2부까지 끝내놓고 3부 문학사 파트, 이제 1부는 문학교수학습, 2부는 문학의 갈래이론, 3부는 문학사와 교육인데 2부까지 7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일정의 그 강의 교육, 뭐 화법 문제풀이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 자, 이 정도로 해서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OT를 좀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린트물은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교재가 나오면 교재는 이제 문제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국어경론처럼 답안 해설 프린트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 더 프린트물이 답안 해설 프린트물 말고 또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작품 해설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작품 해설 프린트물이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나갔던 그 프린트물이 다시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복적이어서 제가 어제 4시 반까지 좀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 교과서의 교상지도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학습활동을 좀 더 압축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학습활동이 위시의 시상전개 과정의 1년부터 4년까지의 핵심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이런 학습활동이 있으면 보통 이제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그게 있죠. 그러면 이것을 시상전개 과정 파악하기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압축해가지고 발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습활동이 적어도 이제 교과서 작품이 나오고 학습활동이 5개다라고 하면 5개가 1번 학습활동 화자의 정서 파악하기, 2번 학습활동 시상전개 파악하기, 3번 학습활동 학습 목표 활동으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및 표현의 효과 파악하기 이런 식으로 발문을 아예 압축적으로 제가 그냥 변형시켜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원래 제가 이제 그 3, 4월 5, 6월 반에 교과서 반을 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그 압축한 것을 주겠다고 안 줘. 못 줘. 이렇게 학습활동을 외우는 것은 아니나 이 학습활동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런 식이에요. 이 발문의 학습활동은 시적 상황 및 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하기 이런 식으로 좀 발문을 좀 압축해야만
아,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문을 이렇게 우리가 도출을 해보면 시상전개 과정, 표현의 효과, 시적 상황 및 상황에 대응하는 시적화자의 대응 태도, 이런 식으로 딱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시를 분석하는 도구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작품을 할 때 이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을 그렇게 좀 압축해서 드리고, 그다음 본문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대신에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해서 반드시 이 작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알아야 할 것들 한 3가지 정도. 가령 뭐 현진건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면 꼭 이것은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출제 포인트로 가령 나의 사내에 대한 태도 변화 과정 혹은 심리 변화 과정, 이건 꼭 나와요. 또는 마지막에 미녀의 삽입의 어떤 작가의 의도, 이건 꼭 나와요. 학습 활동에 또 마련돼 있고, 또한 수능 교재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또 물어봐요. 그래서 꼭 이 작품이 나오면 물어보는 거,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고, 또 하나는 꼭 이 작품이 나와도 안 물어봐도 이 성취 기준이 나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교과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해설 또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설과 함께. 그래서 프린트물이 2개 그렇게 나간다라고 보고, 이제 반복되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작품 문학반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반복되는 느낌이 들더라도, 아, 확실치 않았던 게 이제 확실해졌구나. 아, 이런 식으로도 이 작품을 볼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작품은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다른 작품도 볼 수 있겠구나. 이것을 좀 더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좀 쉬었다 갑시다.